신종 사기 범죄는 날로 기승을 부리고 경찰 수사력은 뚝뚝 떨어지고 이들에 대한 처벌은 너무나 약한 지금의 대한민국. 사기꾼이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입니다. 수사부서 위주로 계속 도셨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저는 수사를 한 15년 가까이 했고요. 그중에 한 12년 정도를 경제범죄 수사만 했고, 어떤 경찰서에서는 통합수사팀에 한 4, 50명씩 있는데 이제 2년 된 사람이 최고참이야.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다 가셨어요. 그리고 성원의 꿈을 안고 하겠다고 왔다가 6개월 만에 1년 만에 정신병원 가서 진단서를 끊어서 못하겠다고 우울증 이렇게 해서 탈출하는 분들이 생기고. 지난 7월 열흘 사이 경찰관 3명이 숨지고 1명이 한강으로 투신했다 구조됐습니다. 심각한 업무 과중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경찰관들이었습니다. 지구대 근무 시절까진 괜찮았는데 2월 수사과로 인사 이동 후 가슴이 조여오고 말이 잘 안 나온다. 동시에 맡고 있는 사건만 70개가 넘는다며 신임 수사관 교육을 다녀오는 동안에도 사건이 배당됐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분은 제가 알기로 순경으로 입직하셔가지고 거의 최단 코스로 여기까지 승진하신 분이에요. 이제 수사 업무에 본격적으로 전입을 해서 더 보람찬 일을, 또 안 해본 일을 해보고 싶었을 겁니다. 그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되게 책임감이 높고 자존감도 컸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무너지면서 아마 모든 게 산산조각이 났을 것 같아요. 책임감이 애초에 없고 비겁하고 동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은 그런 고통을 애초에 받지도 않아요. 근데 그 직원은 제가 알기로 자기가 맡은 바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사건이 쌓이고 지체되는 것이 민원인들한테 항의도 받고 죄책감도 들고 다음 인사 때 나가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나가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건을 다 처리하지 못하면 그것을 동료들이 나눠 받아야 돼요. 다음 인사 때 내가 하지 못한 것을 내 동료들이 그걸 다 떠안아서 더 업무 과중에 시달리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굳이 누가 눈치를 주지 않더라도 자기 양심이 너무 힘든 거죠. 기존에 있던 경력자가 다 이탈하고 그래서 되게 안정되어 있던 체제가 무너진 이후에 계속 신임들이 왔고 고참을 해봤자 1년 반, 2년밖에 안 돼서 경험이 일천하고 물어볼 때도 없고 배울 때도 없어요. 그 체제가 된 지 지금 2024년이니까 4년 차가 됐는데 지금도 막말로 복불복입니다. 좋은 팀장과 좋은 고참을 만나서 이 수사 업무라는 게 검찰도 그렇지만 약간 도제식으로 사수와 부사수가 있고 하나부터 열까지 좀 같이 경험하면서 데리고 다니면서 조사에 참여하면서 가르치고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배우는 게 많거든요. 그렇게 가르쳐줘야 이 배우는 사람이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또 심리적으로도 처음엔 원래 어려운 거야.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어. 이런 거를 이렇게 조절하면서 배워야 되는데 어떤 서에서는 그냥 똑같이 월급 받으니까 너도 1인분 역할을 하라면서 그냥 사건을 3, 40개를 탁 줘놓는 거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길도 모르고 물어볼 때도 없는데 그런 환경에 내쳐지니까 병이 오는 거죠. 마음의 병이. 그러니까 고참들이 사건이 이미 다 4, 50까지 꽉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참들의 옆에 상황이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가 너무 힘들어서 나갔어요. 그 사람이 남긴 게 예를 들어서 60몇 개라고 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캐파가 다 차 있는 거예요. 자기 역량이나 여유에 비해서 모두 힘들다 보니까 네가 신입이라고 너에게 여유 있게 뭘 해줄 수가 없어. 너도 네 역할을 해야 돼. 우리가 알려주긴 할게. 하지만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1인분을. 그래서 그게 이제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누군가 들어와서 견디지 못하고 사건을 쌓아놓고 나가고 누군가 들어와서 이게 많은 거를 나눠 받다 보니까 또 견디지 못하고 나가고
계속 악순환 사건만 쌓이는 거예요. 어떤 슈퍼맨이 와서 해결해주지 않는 이상. (2021년에) 행정법 개정인데 그때부터 검사의 사법경찰 관리에 대한 지휘권이 사라지고 검사와 경찰은 동등한 협조 관계로 조정이 되면서 경찰이 특정 사건을 제외한 웬만한 일반 형사 사건에 1차 종결권을 가지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그 전까지는 모든 형사 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하더라도 검찰의 전권을 송치하게 되어 있었고 그 송치된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으로 가든 불기소 처분되어 무혐의로 끝나든 모든 거는 검사가 마무리했어요. 이 말인즉슨 뭐냐면은 경찰의 수사가 다소 부실하고 부족하고 법리적으로 오류가 있더라도 최종적으로 검사가 다 바로 잡았고 또 그 수사가 너무 지나치게 길어지고 늘어지고 지체되는 것 또한 최종적으로 검사가 책임지고 마무리를 했어요. 근데 2021년도 이후에 경찰에 종결권이 생겼다. 그럼 일반인들이 잘 몰라요 무슨 차이인지. 근데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검사는 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검찰청에서 수행하던 수사 총량 중의 일부가 경찰로 넘어왔다고 볼 수 있죠. 경찰이 오로지 감당해야 되는데 그 업무 증가에 비해서 수사 총량은 넘어왔는데 인력이나 예산은 넘어오지 않았어요. 과거에 떠났다는 경력자들 중에 되게 바람직하지 못한 성향의 경력자도 있습니다. 검사에 기대서 검사에 의지해서 스스로 아무것도 연구하지 않고 그리고 사건도 회피하려고 하고 피해자들에게 잘못된 방향으로 어떤 안내를 해서 사건을 암장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또는 부정부패나 비리 고대에 더 가까운 습성을 보였던 그런 고참들도 동시에 많이 떠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그 많은 권한도 오고 책임도 오고 업무량이 오면서 물갈이 무능력자가 좀 크다. 무능력자가 빠진 면도 있습니다. 무능력자가 과거에 관행해졌고 검사한테 의지해서 검사한테 떠넘기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수사했던 사람들도 사라졌어요. 많이. 그래서 앞으로 지금이 중요한데 어쨌든 간에 젊은 수사관들은 의지가 있고 꿈도 있고 열정도 있는데 너무 여건이 극단적으로 안 받쳐주고 그들을 너무 맨몸으로 정글로 내몬다시피 하니까 정말 너무 많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주로 변호사 단체나 이런 데서 문제 제기를 하고 사건이 너무 지연되고 그리고 일부 경찰관들은 사건을 받지 않으려는 행태 반려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 행태를 무리하게 보이다 보니까 너무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경찰청에서도 일부 인력을 좀 충원도 하고 포상도 강화하고 대책을 내놓았지만은 엄발의 오줌 누기 같은 거죠. 경찰관들 중에도 아무리 떠나보다 도망갔다고 해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묵묵히 자기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훌륭한 팀장들이 있고 경력과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부서는 어느 정도 조직으로나 인력으로나 예산면에서 지금 체제와는 좀 다른 독립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인력이나 예산이나 지원이 늘어나는 것만이 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거 아닌가.